다음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집관자고요. 이 글자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다음 글자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 글자는 벼슬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벼슬이라고 하는 건 사람보다 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 집을 관청이라는 집이라고 볼게요. 지금의 구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관청이라는 집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죠. 왜? 나라 소속의 지금의 공무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청이라는 집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벼슬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벼슬관자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집관자고요. 관이라고 하는 음은 이 벼슬관자에서 왔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는 먹을 식자잖아요. 벼슬은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길거리에서 먹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먹는 것은요, 자기의 품위가 깎인다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벼슬들은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벼슬들은요, 먹을 것이 생겨도 길거리에 다니면서 먹지 않습니다. 다 어디 가서 먹어요? 집에 가서 먹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집관자고요. 여기에다가 나그네 려자를 쓰게 되면 뭐가 돼요? 여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행 다니면서 묵는 집이 어디예요? 여관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집관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대롱관자라고 하는데요. 대롱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나무로 생긴 파이프, 그래서 대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대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벼슬관자가 있죠? 대나무로 만든 그 악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벼슬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벼슬들이 가지고 다니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대롱관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미칠 광자예요. 자, 여기 광이라는 음은 이 왕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왕은 되게 채통이 있고 근엄한 사람이잖아요. 그 왕이 무슨 흉내를 내냐면 짐승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오! 막 이러고 다닙니다. 그럼 완전 뭐 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냥 쉽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왕은 근엄하고 채통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짐승처럼 굴면 완전히 미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칠 광자고요. 중요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들교자고요. 교회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우리 교회로 드라이브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글자는 사길교자가 있죠. 이 마을에서 사귀는 남녀가요, 오랜만에 이 마을 밖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어디로 갔어요? 들판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들교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마을에서 사귀는 남녀는 오랜만에 이 마을 밖을 벗어나서 넓은 들판으로 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언덕부자예요. 자, 언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대를 언덕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흙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면 언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덮다라고 하는 부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들다라고 하는 부수가 있죠. 흙을 계속 덮어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언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언덕부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살구자예요. 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건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매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있는 글자가요. 자, 여기 잘 보시면 네, 우물정자와 다시제자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제자는 어떤 의미냐? 자,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에 많은 것들을 모아놨는데 다 삐집고 나오죠. 좁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모아놨는데 자꾸 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울타리를 개조해서 만들 건지 아니면 새로 지을 건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에서 다시제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물정자가 있죠. 예전에는요, 우리 재물에 해당하는 것들 어디다 보관했어요? 은행이 없으니까 은행에다 보관할 수가 없겠죠. 다 집에다가요, 항아리와 같은 독에다가 묻어가지고 보관을 했잖아요. 이것을 연상하신다면 옛날에 우물의 깊이만큼 어떻게 해요? 땅을 파가지고요, 거기에다가 거듭거듭 다시 거기에다 재물을 모아놨던 거예요. 그 재물을 모은 이유가 있겠죠. 내 집 장만하려고, 즉 집을 사려고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살구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물의 깊이만큼 깊게 땅을 파서요, 거기에다 거듭 다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재물을 모은 이유는 집을 사려고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살 구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얼굴구 또는 지을구자라고 하는데요. 얼다는 게 뭐예요?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이렇게 얽어 올린다라고 하죠. 우리 성냥개비 같은 거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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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올리잖아요. 그 모습에서 온 글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물정자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제자가 있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죠. 나무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다시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냥개비를 이렇게 놓고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얼굴구자라고 했고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서 예전에 나무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해서 지을구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물 할 때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구조할 때도 쓰이는 글자고요. 자,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글자가 여기 뒤에 거는요, 똑같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포인트를 두시라고 했어요? 앞에다 포인트를 두시라고 했었죠? 재물을 모은 이유는 물건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죠. 나무를 지그재그로 올리는 걸 뭐라고 해요? 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얼굴구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가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둘레권 또는 우리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너와 나 우리가 아니라요, 짐승을 보호하고 있는 그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글자가 채권자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 자, 요 글자는 지아비 부자의 변형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아비와 같은 사람. 예전에 지아비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늘보다 높은 존재였잖아요. 그 지아비와 같은 사람이 벼슬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뭘 보고 공부했어요? 책을 본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출세하는 거는 남자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된다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그 지압이라고 하는 사람, 하늘보다 높다라고 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벼슬이 되고자 해서 공부할 때 뭘 봤어요? 책을 봤다라고 해서 채권자인데요. 자, 책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귀중한 거였죠. 오물이나 이물질이 묻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둘러싸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교과서 받고 나면 뭐 하세요? 집에 가서 김장용 비닐 같은 걸로 쫙 둘러싸죠. 둘러쌀 때 어디를 싸는 거예요? 겉 둘레를 싸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둘레권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짐승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짐승의 둘레를 싸고 있는 담장이 있겠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권자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둘레권으로 많이 나왔어요. 책을 둘러싸고 있는 게 어딜 둘러쌌느냐? 둘레. 그래서 둘레권으로 시험에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우리권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둘레를 싸는 것처럼 짐승의 둘레를 싸고 있는 담장이 우리다.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힘줄 근자예요. 여기에다가 고기 육자 쓰면 뭐가 돼요? 근육이 되는 거겠죠. 자, 어떤 의미냐? 몸이 있고 힘력자가 있죠. 몸에다가 힘을 빡 주면요, 대나무처럼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는 이유는요, 그 안에 있는 무엇이 수축한 거예요? 힘줄이 수축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힘줄 근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세금자고요. 요 밑에 있는 글자는 떠날 리자라고 했었죠. 원래 정상적인 떠날 리자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 글자가 떠날 리자인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온 거라고 했었죠. 속자예요. 그래도 이 글자도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위에 보시면 사람이 있죠.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떠나는 날짐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새잖아요. 그래서 세금자가 되고요. 우리 금수할 때 쓰이는 글자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물 끓을 김기자라고 해요. 그 수증기 할 때 쓰이는 거고요. 자, 물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그 기가 올라가는 거, 증기가 올라가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그럼 물이 이렇게 증기가 오른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끓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물 끓을 김기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자는요, 못담자고요. 자, 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고여있는 물을 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찍 조자가 있어요. 힘쓰다에 많다가 있는 거죠. 남들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힘써야 되겠죠. 그럼 남들보다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일찍 조자고요. 우리 일찍이 시작하는 교육을 뭐라고 해요? 조기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일찍 조자예요. 일찍이 덮여 있었던 물이라고 본 겁니다. 덮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흐르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이죠. 이렇게 고여있는 물을 뭐라고 해요? 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못담자고요. 우리 한라산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뭐예요? 백록담이 되는 거죠.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럼 백록담에 있는 물은 흐르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이죠. 그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건널 도자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강하자 쓰면 뭐가 돼요? 도하자가 되는 겁니다. 강을 건너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를 법도도자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자, 집이 있죠. 많다가 있죠. 집에 많은 사람이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때요. 누구한테는요.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못해주면 안 되겠죠. 기준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집안에 많은 손님들이 들어오겠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데 앞에 온 사람한테는 좋은 음식 주고 뒤에 온 사람한테는 나쁜 음식 주는 거 아니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 규칙을 법도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법도도자가 된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물이 있죠. 물의 법도는 뭐예요? 우리 흔히 바닷가를 연상하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죠. 그런 게 물의 규칙, 법도라고 본 겁니다. 그거를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 바닷가도 뭐 해갈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왜? 물이 쫙 썰물로 빠졌을 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죠. 그것처럼 물의 법도를 알아야지만 건너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건널도자로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질그릇 도자예요. 도자기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가의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언덕 부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장군 부자라고 하는 술그릇이 있고요. 싸다가 있죠. 자, 언덕에 있는 가장 좋은 흙을 가지고 술그릇을 빚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라서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자기와 같은 걸로 이렇게 잘 쌓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그릇을 뭐라고 한다고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질그릇 도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들보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들보가 뭐냐? 다리와 같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를 칼날인자라고 합니다. 자, 원래 정상적인 칼날이 인자는 이렇게 쓰는 건데요. 칼이 있고 베다가 있죠. 칼이라고 하는 건 칼 자루와 칼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벨 때는 자루를 사용해요? 날을 사용해요? 날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글자는 칼날 인자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변형된 형태여도 칼날 인자라고 합니다. 자, 물이 흐르는데 굉장히 칼날처럼 흘러요. 급류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거기 지나가면 사람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서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에다 뭘 올렸어요? 나무를 옆으로 뉘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거길 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리죠. 다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들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연상을 하면, 자, 여기 칼날인자가 있고 물이 있죠? 칼날처럼 빠른 물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기 위해서 뭘 올렸어요? 나무를 올렸죠. 여기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겁니다. 이 다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들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들보량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